2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1번입니다.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X. 2번. 자, 마지막 줄에 일상이라고 했죠? 실체적 틀렸습니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2번.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반대죠. 예견 가능성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인과관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번. 해상 강도, 인질, 일수. 이것은 미수처벌 조항이 있죠. 22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에 상이 나오려면 있어야 된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의범만 된다고 하는 것은 없을 때, 없는 경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2번도 풀었습니다. 강취한 후 살해 목적으로 불질러 태워 죽였다고 할 때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상상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자, 친구를 살해할 의사로 방화해서 태워 죽였죠. 자, 그랬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치사 속에는 보통살인죄가 들어오니까요. XX. 자, 4번. 자, 교사자가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죠. 25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교사가 성립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도치상죄가 되고요. 기본범죄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되죠. 기본범죄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치사죄가 됩니다. 치사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태절 사건에서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폭행치사가 되지 않고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풀었죠? 특수공직방치상죄는 부진정입니다. 2번. 기본범죄 행위 공동이면 되죠.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면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진정이죠. 자, 2번. 방화하여 막아 소삭해 하였다. 방화죄 고의 따로 있고 살인죄 고의 따로 있고 그래서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방화죄, 뒤에 거 살인죄 경합범위 됩니다. 25번. 옳은 것만을 고르면 3번입니다. 1번도 풀었죠. 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습니다. 상해를 입혔다 했을 때 등주 공주방 치상죄 요것만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예견할 수 있을 때 상해치사가 됩니다. 없을 때 틀렸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 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만 되고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기본범죄 미수라 하더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위 됩니다. 동그라미. 2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경우를 말하는데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기수범이어야만 됩니다. 고의범이어야만 됩니다.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틀렸습니다.
행위 공동이죠. 결과 공동이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자, 뛰어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했을 때 감금죄와 과실치사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금치사가 되는 거죠. 감금치사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위 됩니다. 27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1번 특수공직방치상죄만 됩니다. 복잡법 안 됩니다. 2번 진전결과적 가중범위 예로는 연소죄 맞죠? 중죄가 붙은 범죄, 특히 그 중에서 중체포감금죄는 애당초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에요. 중죄가 붙은 것은 부진정이지 진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진정의 예로서는 방화, 중죄가 붙은 거 맞죠? 그치? 자, 그 다음 특수공직방 치사상죄라고 했는데 치사상죄가 아니라 치상죄입니다. 치사죄 아닙니다. 치상죄만 부진정으로 봅니다. 자, 3번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해했을 때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죄로 벌할 수가 없죠. 자, 28번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2번. 1번. 강간했습니다. 그 후에 목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살인죄 고의잖아요. 그래서 강간죄 플러스 살인죄 경합범위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위 안 됩니다. X. 추행했고 차에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할 때 추행했을 때 차에 뛰어내려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 못하죠. 그래서 강제추행 치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강도의사로 칼에 찔렸다. 충분히 칼에 찔려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죠. 강간 목적으로 잡아 뽑았다는 거죠. 무슨 피난입니까? 자초한 긴급 피난이 됩니다. 자초한 긴급 피난은 긴급 피난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간에 착수했는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죠. 29번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입니다. 수치심 안 된다 했죠. 승합차 타고 추행을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못한다 했죠. 틀렸습니다. 과도에 찔려 상처 입었다. 방금 풀었죠. 동그라미. 자, 방화를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진화 작업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부정됩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특수치상죄는 부진정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인질은 미수처벌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태워주겠다고 할 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요 일죄가 됩니다. 치사에는 보통살인죄가 흡수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살인죄를 써주지 않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 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위여야 되는 것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자, 미음번. 진정은 고의 과실의 결합 형태이고 과실범 미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맞죠. 우리 형법은 진정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X. 여기 나와 있죠. 인질, 강도, 해상 강도는 진정이지만 미수 처벌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1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상경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중하고 실경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경하다고 했는데 요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여기 해설 가보시면 상경이나 실경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중한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책임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이론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 비판점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출제가 이렇게 되었네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본과 중한 결과 사이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론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근데 실정법상은 존재하지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론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이론상 가능합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실화치사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법상에는 이 기본 범죄가 미수 과실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실화치사죄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형법상 기본 범죄가 고의범에 한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존재는 가능합니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규정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예가 요 일수입니다. 일수 같은 경우가 이제 부진정이면서 미수 처벌령을 두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진정도 미수 처벌령을 두고 있고 부진정도 미수 처벌령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직계 존속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전을 방화치사죄가 되고 상경이 되죠. 상경이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두 개 중에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결국 무거운 죄가 존속살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여기는 자격정지가 있기 때문에 방화죄는 자격정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존속살해죄가 조금 더 무겁다면 무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